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3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33일차고요. 오늘 더 시스템, 네, 264페이지에 긍정선언을 시험하다. 네, 긍정선언을 시험하다 할게요. 앞서 언급했지만 나는 20대 중반 때 체면요법 수업을 들었고 그러면서 몇몇 학생들과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그중 학생 하나가 우리 집에 전화를 걸어왔다. 그러면서 긍정 선언에 관한 책을 읽고 따라해 보았더니 말도 안 되는 결과를 경험했다고 말해 주었다. 내게도 꼭 한번 해보라고 강력하게 권했다. 당시 시간이 넘쳐났던 나는 그러겠노라고 답했다. 내심 그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려고 했다. 그의 말이 완전 헛소리로 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고 긍정 선언을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다. 이 긍정 선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헛소리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시크릿 배우러 간다 이런 거 참 헛소리다, 이상한 거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네. 네, 볼게요. 내가 처음 사용한 긍정 선언은 나 스콧 애덤스는 부자가 될 거야. 였다. 그때 나는 투자할 만한 주식 종목을 살피는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전히 느낌만으로 두 개 종목이 눈에 띄었다. 그때만 해도 합리적이지 않은 과정을 거쳐 눈에 띈 종목에 관한 돈을 투자할 만큼 긍정 선언을 믿지 않았다. 나는 첫 번째 종목은 서류 작업을 못하는 바람에 아예 투자를 하지 못했는데 주가가 쭉쭉 올랐다. 두 번째 종목은 샀다가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재빨리 팔았다. 그런데 이 종목도 내가 팔아치운 이후 급상승했다. 선택 가능한 종목이 1만여 개나 되는데 그중에 내가 고른 두 종목이 모두 그 해 최고 상승 종목 10손가락에 안에 드는 종목이 되다니 그 사이에 나는 다른 종목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긍정선언은 즉시 나를 부자로 만들지는 못했다. 하지만 긍정선언의 효과가 아닐까 궁금해졌다.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 최고의 상승을 기록한 종목 두 개를 연달아 고를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된단 말인가. 물론 순전히 운이 따랐을 가능성도 있었다. 원숭이도 어쩌다 한 번쯤은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 두 개를 고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이 경험은 나를 또다시 시도하려 하도록 만들었다. 두 번째 시도는 내가 감히 쳐다보기도 힘든 상대라고 생각했던 여성과의 관계였다. 비록 짧았지만 일련의 우연적인 상황이 겹치면서 가능성 없어 보였던 일이 발생했다는 정도로만 해두겠다. 하지만 이 역시 긍정선언의 힘 덕분이라는 증거는 없었다. 어쩌면 내가 주식 종목을 고르는 재능이 있고 거울에 비친 모습보다 실물이 훨씬 더 훤칠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두 번의 성공 아닌 성공을 맛본 나는 긍정선언이 진짜로 어떤 힘을 지녔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한 번 더 시험했던 긍정선언은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라 여기서 밝힐 수는 없다. 아무튼 성공 확률이 1만 분의 1 정도였을 일을 따냈다. 고된 노력도 기술도 인맥도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끌어당기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꾸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뭔가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웃으려고 제가 어제도 무슨 카톡에 가족 카톡에 이제 아들하고 있는 가족 카톡에 무슨 뭐 얘기하는데 아이고 야 네 전업에 얼마나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같이 무엇이 이게 마칙하고 막 이랬을 텐데 얼른 지웠어요. 지우고 아이고 그래 하면서 이제 아이고 네가 깜짝 놀랐겠다 하면서 무슨 일이 뭐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바꿔버렸어요. 아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좀 화를 낸 걸 미안하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전에 같으면 그냥 있잖아요. 뭐시 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상대방 기분이 아들이라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싹 있죠. 지워버리고 싹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에서 이렇게 저녁 때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기분 안 좋은 걸 계속 끌고 가느니 확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도 되고 예, 근원적인 무의식에 잠재의식에서는 요번 생에서 사건 무의식은 전에 업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뭐 아직 공부가 깊지가 시간 세월은 오래됐는데 공부가 깊지가 않아가지고 공부에 어떤 깊이의 단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면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로는 아니라서 어쨌든 제가 바뀌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바꾸게 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편안하고 웃고 편안하게 웃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얼렁얼렁 이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예, 어쩌면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다. 긍정선언을 수없이 시도했지만 그중에서 잘 된 것만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사실 내가 타고난 투자자인데다 나만 모르는 엄청난 매력 덩어리고 복권 당첨자만큼 운이 끝내주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형편없이 계산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나는 다시 한번 긍정선언을 시험했다. 얘기와 관련된 것이었다. 은행 동원이 MBA 과정을 준비하며 CMAT 경영대학원 입학시험 강의를 듣고 있었다. 나는 대학 4학년 때 그 시험을 쳤는데 77%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 이는 시험에서 나보다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23%라는 의미였다. 그 점수로는 최상위 대학원 입학이 불가능했고 나는 꿈을 접었다. 그런데 그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내가 다시 시험을 치면 동료 직원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다. 게다가 용감하게도 시험 준비용 강의를 듣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 동료 직원이 첫 시험에서 86%의 점수를 받았고 그 점수를 더 높이기 위해 강의까지 듣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나는 정말 멍청한 짓을 하고 만 것이었다. 나는 집에서 연습 삼아 여러 번 시험을 봤지만 예전 점수인 77%를 한 번도 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긍정선언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시험 결과 통지서를 열었을 때 94라는 점수를 보는 모습을 계속 머릿속에 그렸다. 그러니까 요때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기서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게다가 용감하게도 시험 준비용 강의를 듣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 이거예요. 이게 무의식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이제 계속 긍정적으로 있다 보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또 나도 모르게 긍정적으로 막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그 근자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근거 없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전에 그 파트에 공부했었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업으로도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걸 계속 하거나 끊임없이 도전을 해서 끝까지 도전을 했을 때는 좋은 일들이 나중에라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큰 소리치고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94점이라는 점수가 모습에 눈에 보인다는 거죠.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 그렸는데 94%를 선택한 것은 그 정도는 돼야 내기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시험 당일 연습 성적과 별다르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94%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결과를 기다렸다. 몇 주 후 결과를 담은 우편물에 도착했다.
나는 우편물을 열고 점수를 확인했다. 94%였다. 어쩌면 내가 시험에 능하고 마침 동료와의 내기로 오기가 발동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정확하게 94라는 숫자가 나온 것도 그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긍정선언이 주는 확신을 통해 나의 시야가 넓어졌다는 사실이다. 긍정 선언을 통해서 향후 몇 년 동안은 별다른 도움이 없이도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회사 일에 집중하면서 긍정 선언을 사용하지 않았다. 근데 어쨌든 음, 정확하게 94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뜬금없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들 자기 자신이. 내가 77%인데 내가 94점을 맞을 거야라고 하는 게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있죠. 나는 1억 벌 수 있어. 벌 수 있어요. 그 뜬금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난 10억 벌 수 있다. 벌 수 있어요. 진짜 전혀 뜬금없는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러나 행동만 하면 거기 그건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소재가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소재가 있잖아요. 그거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뜬금없는 말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맞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 뭐요? 따르는 행동이 되어야 돼요. 근데 두려워서 자꾸 있잖아요. 숨어버리고 안 하면은 안 되더라라는 거죠. 숨어버리면 안 되더라. 그래서 94점이 나오고 긍정 선언을. 근데 이제 확신을 통해서 나의 시야가 넓어졌고 당분간은 안 했다는데 계속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저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 제가 날 싫어할 거야.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그러해서 이거를 찾아서 재맥락을 하면 긍정선언문이 선언을 하지 않아도 항상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선언이라는 거는 일부러 각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아마 각성해서 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내 잠재의식에서 나를 해결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볼게요. 버클리 MBA 과정을 졸업했고 언젠가는 CEO가 되는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했다. 별다른 도움 없이도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 계획은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내가 사용한 긍정선언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직업을 갖겠다고 마음먹었을 때였다. 나 스콧 애덤스는 유명한 만화가가 될 것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쵸? 나 스콧 애덤스는 유명한 화가가 될 것이다. 나 누구는, 그쵸? 나 김미주는, 나 백선녀는, 나 심은아는, 그쵸? 나 손명나는, 님은 이름을 함부로 불렀습니다. 신기해서. 네.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있죠. 해보세요. 다들 한번 해보세요. 굳이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굳이 안 할까 있죠? 그쵸? 굳이 내가 원하는 것이 유명한 만화가가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나의 소재들이 있어요. 나는 아니면 직급이 이렇게까지 될 것이다. 그죠? 팀메이트가 될 것이다. 까이 거 6명 찾는 거 뭐, 그거 뭐 어렵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6명 찾지 않을까요? 6명이에요. 6명 있으면, 야, 그 내 마음만 바꿔버리면 6명 뭐 까일 거. 야, 네 딸 데리고 와봐. 뭐 해봐. 다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6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6명이 쉬운 건데, 내가 그냥 어렵다 생각하면 어렵죠. 근데 6명이, 아니, 평생 계속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같이 함께 마케팅 할 사람 6명 찾는 건데, 용기 있게 말을 하시면 됩니다. 물어보세요. 모르면 잘 모르니까 네가 와서 들어봐라 대전에 와서 초대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초대를 활용을 해서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팀엘리트 나 백선녀는 그렇죠? 팀엘리트 다 그래야 되죠.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될 것이다는 지금 현재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팀엘리트다. 근데
나중에는 그냥 티멜리티의 모습으로서의 상상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좀 더 이제 더 공부한 대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볼게요. 268페이지 다 긍정선언문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볼게요. 그다음에 버티고 또 버텨라. 버티고 또 버텨라. 그냥 즐기면서 해라. 그쵸? 긍정선언을 연습하다가 자신이 집중하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면 엄청난 행운을 맞는 기분이 든다. 보통 그렇게 받아들인다. 딜버트의 성공 스토리에도 행운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가득하다. 그중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때로는 성공에 얼마나 많은 운이 따라야 하는지 당신도 읽어보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는 타이밍이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나요?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면서 만나다 보면은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타이밍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연이었더라도 세상과 나의 호흡이 딱 맞아떨어질 때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진행된다. 호흡이 딱 맞아 떨어질 때, 내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타이밍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재능을 발휘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밥솥에 밥을 얘기하잖아요. 밥을 금방 탁 올려놨어. 근데 금방 밥이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시기가 있어요. 밥이 돼야 되는 때가 있는 거고. 그쵸? 곰탕을 끓이는 그 금방 뼈를 집어넣고 끓인다고 금방 우러나오냐고요. 붕 몇 시간을 우려야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음식마다도 시간이 있듯이 우리는 내가 나를 보질 못해서 내가 보이지를 않아서 그런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굳이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음식은 시간을 알아야 하지만 그죠? 어떻게 해야 어떤 적당한 선에서 맛있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긍정적으로 나를 믿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타이밍이 되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몇 번 해보다가 안 했어. 열어보니까 밥이 안 됐어. 아이씨, 왜 밥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서른 거야? 밥통 버리면 되겠어요? 아니죠. 네,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타이밍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딜버트는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들 정도로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 사례다. 그렇다고 행운이 가만히 있는 나를 정말 우연하게 찾아낸 것은 아니다. 행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 내가 스스로 자리 잡고 있었다. 사냥에 비유하자면 나는 숲속에 영리하게 몸을 숨기고 사슴이 지나갈 만한 길목을 지키고 있던 사냥꾼이었다. 사슴을 잡기까지는 여전히 운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사냥꾼은 사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그런 사냥꾼과 비슷했다. 여러 모험적인 일에 도전했고, 희망적인 생각과 태도를 유지하며,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태도도 유지해야 돼요. 내 에너지를 충전했고,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배우라는 자세를 스스로 갖추었으며, 행운이 나를 찾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텼다. 그러니까 행운이 찾아오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행운이 오구나, 뭐 안 오구나 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일을 즐기면서 계속 꾸준하게 하는 거야. 그러나 목표를 정해서 목표를 상상하는 거. 그 부분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초대를 안 하는 거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갔을 때 저 사람이 흔쾌히 나와 같이 강의장에서 앉아서 강의를 듣고 야,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뭐야?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반응을 상상해야 되는데 딱 가서 뭐야? 딱 거절당하는 상상을 해요. 거절당하는 상상을 해서 안 해. 그래서 거절할 텐데 뭐 해서 아예 말을 안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예 말을 안 꺼내면 안 된다. 말을 하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어쨌든 그 저쪽 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정말 제품을 잘 쓰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저는 만나자니까 안 만나주는데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뭐 좀 물어보자고. 빅플레인 란이 싹 없어졌잖아요.
이게 딸들이 애기들하고 제품을 진짜 많이 쓰는데 제품이 왜 단종돼가지고 없어진 게 있잖아요. 그 때문에 물어보라고 전화하는데 아이고 좀 만나자고 막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또 어디 여행 갔다 오시면은 또 그 연락을 주신다 그랬어요. 만나자고 이제 계속 있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서도 사업을 이렇게 팀에 저쪽 팀에 가서도 사업을 안 하면 일단은 끌어당겨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제가 하던 쪽인데 저쪽 가서 하세요 그랬더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 뭔가 눈에 보이면 보이면은 있잖아요. 뭐 눈에 보이면 연락하니까 뭐 일이 있어가지고 2주 뒤에 2주 뒤가 아닌데 하면서 있잖아요. 계속 지금부터 계속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또 타이밍이 된 사람, 안 된 사람, 그게 또 이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나는 말을 해야 된다. 안 온다는 상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말을 안 하는 거는 잘못될 거라는 거를 상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각성하고 내가 잘 될 거라는, 잘 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초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언젠가는 사슴이 길목을 지나가리라 기대했고,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언젠가는. 그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마침내 딜버트로 성공이라는 사슴을 잡았다. 성공이라는 사슴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딜버트가 성공하기까지 어떤 행운, 타이밍이 필요했는지 간략하게 말해주겠다. 그 4인방 있잖아요. 박선미님. 네, 입금 안 하셨던데 입금하시고 1월 18일 날은 오세요. 4인방 딱 네 분 한 차는 태워갖고 오시는 우리 현풍의 박선미님 쫙쫙 나타나세요. 1월 18일 날도 오세요. 예, 초대하셔가지고 다른 분, 그 까리님 못 오시면 다른 분 초대해서 오세요. 네, 오실 겁니다. 네. 네, 이제부터 딜버트가 성공하기까지 어떤 행운, 타이밍이 필요했는지 간략하게 말해주겠다. 어떤 타이밍이 필요한가? 먼저 나는 신문이 존재하고 만화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대에 태어났다. 그리고 만화가가 되기에 적절한 유전자를 타고났고 적절한 양육을 받았다. 적절한 양육을 받았대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또한 큰 도움이 됐다. 나의 첫 번째 편집자인 사라 길레스피는 내가 유나이티드 미디어에 보낸 딜버트 샘플을 보자마자 즉시 잠재력을 알아챘다. 사라의 남편은 IBM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 그녀의 남편도 출근할 때 흰색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앞주머니에 펜을 꽂았다. 딜버트의 모습 그대로였다. 다른 회사에도 샘플을 보냈지만 다른 곳에서는 딜버트에서 그 어떤 가능성도 발견하지 못했고 내게 정중한 거절 통지서를 보내왔다. 반면 사라는 길버트의 그림과 대사에서 연관성을 찾아냈고 회사 내 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내 만화를 옹호해 주었다. 야, 이분 대단하다. 그쵸? 회사에서도 관계자들이 강력한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와, 딜버트를 밀어준 거예요. 이분이요. 야, 대단하다. 그쵸? 첫 번째 편집자인 사라 길레스피 대단하시다 그쵸? 그거를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분 이분이 잠재력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딜버트가 뜬 거예요. 그쵸? 뜨기 시작했던 그거를 탁 촉을 가지고 그 잠재력을 볼 수 있는 거, 그 타이밍을 탁 볼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관심이 뭐 그런 쪽으로 관심도 있고 뭔가 이렇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운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운도 전 업에 연결이 모든 게 다 있어요. 이분하고 이분이 그죠? 스콧이랑 애덤스하고 이분하고 전에 봤던 그 인연이 있어서 그 잠재력은 잠재되어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전에 같이 일을 했었던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나는 그런 거 안 해놨는데 지금부터 사랑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지금부터 사랑하면 되고 걸려져 있는 그 왜 느낌들 있잖아요. 걸려져 있는 불편한 느낌들을 해결을 해야 되지. 해결해야 돼요. 요번에 해결 안 하려고 그랬잖아. 근데 오니까 뭐요? 가벼워지잖아요. 근데
해결을 안 하잖아요. 저도 뭐 모르니까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회피하고 억압시켜 놓고 제가 저번 주에 저 김일아님을 만났는데 저 김일아님하고 둘이 다 3년 동안 이제 유령 취급했잖아. 앞에 있는데도 안 보여. 유령놀이를 3년 했다니까요. 유령놀이를 3년 앞에 있는데 안 예, 그랬었어요. 왜? 서로 무시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분도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뭔가 저분을 무시한다고요. 서로 아주 그냥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지금은 공부를 통해서 해결하고 나서는 진짜 왜 부딪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거 왜 부딪힐까? 왜 부딪힐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딪히는 이유, 걸리는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요새는 저는 전에 진짜 좀 많이 사실 걸렸던, 그러니까 김이라니 말고 이분은 지금 요새는 만나면 되게 좋아요. 같이 밥 먹고 차 한잔하면 아, 참 이런 분이에요. 세상에 이런 분이 다 있었을까? 그 예전에 왜 이걸 못 봤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인정하는 바, 서로 무시감에 진짜 이제 서로 3년 동안 유령 취급을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시간 낭비만 하더라라는 거죠. 이제 그때는 유령 취급할 때는 음, 유령 취급하다가 아마 그 의식 수업을 만났을 거예요. 유령 취급을 하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유령 취급을 하는데 제가 무슨 인연으로 제가 차운행을 했단 말이에요. 의식 수업을 서울에. 근데 거기 제가 차운행 하는데 차를 타고 의식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거죠. 말은 안 하는데.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인연이 있어서 그 의식 수업을 통해서 그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3년 동안 유령 취급을 하다가 공부한다고 또 금방 이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 야 이렇게 좋은 분이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제가 전에도 되게 그 걸렸던 분이 있어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랬는데 그분이 요새는 되게 제가 좋은가 봐요. 편안하게. 제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수시로 전화도 하고, 뭐, 막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걸리는, 지금 또 한 분이 또 걸리는 분이 있어요. 걸리는 분이 또 있는데, 아, 그래, 참, 인연이 참 대단한데, 그 걸리는 그 불편함을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했거든요. 근데 그게 타이밍을 또 안 했어요, 제가. 제가 타이밍은 내가 또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타이밍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만들어냈는데 오늘은 이제 전화를 해서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나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다들 옆에 나와 가까이 지내는 분들, 불편한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그렇게 만나게 된 왜 동생, 오빠, 동생, 언니, 누나, 뭐 친척들, 형제 자매보다도 더 자주 가깝게 보거든요.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가까워요. 더 어떻게 보면 가족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쳐다보고 있어요. 같이 소통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면서 가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수다를 떨다 보니까 32분이에요. 그렇죠? 음, 여기 만약부터 다시 읽을게요. 32분이라서 끝까지 읽을 수가 없겠네요. 예. 명상해야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타이밍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내가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초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초대를 못한다는 거는 뭐예요?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냐? 부정적인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뀌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월 18일 날 초대 좀 더 해봅시다. 아시겠죠? 오세요. 왜 표를 안 사십니까? 표를 사셔야죠. 네? 표를 사시고 이름을 적어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많이들 요번 생에 왜 이 일을 하냐면, 이 일은 의식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 의식 상승을 하면 우리의 본체의 순수의식에서 무한대의 순수의식이 있듯이 이 일도 무한대의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무한대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무한대로 의식이 상승할 수 있는 거, 그쵸? 네, 그래서 의식 상승할 수 있는 환경에 딱 맞는 네, 공부입니다. 공부고 성장할 수 있는 이 사업이라는 거. 그래서 1월 18일 날 많이들 초대하셨으면 더 초대 한번 해보세요. 그쵸? 찾아보세요. 눈 씻고 찾아보시면 초대하실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을 꺼내보세요. 요새 할 일이 직업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구제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토요일 날 호킨스 박사님 영상 보는 시간이 또 있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네, 1월 18일 초대 더 합시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